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미관세 협상 결과와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이 한국 산업에 미칠 충격입니다. 먼저 대미관세 협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율을 맞췄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과처럼 보이죠. 하지만 삼수로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성과 없는 협상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관세 협상은 결국 체결될 것이다. 그리고 대미 투자는 4천억 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과는 3,500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15% 관세를 일본과 맞췄다고요? 겉으로는 같지만 속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자동차는 한미 FTA로 기존에 무관세 0%였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15% 관세가 새로 붙습니다. 반면 일본차는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올라간 겁니다. 즉 한국차는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는 오늘 관세 협상의 불편한 진실과 산업에 닥칠 충격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차는 원래 2.5% 관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차를 팔면 관세가 1250달러였죠. 이번에 15%로 올라가면 관세가 750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차는 원래 무관세 0%였습니다. 이번에 15% 관세를 맞으면 한 대당 똑같이 7500달러가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1250달러 더 비싸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소비자라면 비싼 한국차를 선택하겠습니까? 정부는 숫자를 속이려 하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려 하지 마세요. 현대차의 작년 대미 수출은 46조 8,400억으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약 7%나 되는 엄청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관세 인상, 한국 자동차가 더 크게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차의 대미 수출 60%, 약 100만 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나갑니다. 반면 일본차는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일본에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10%도 안 됩니다. 결국 한국차만 관세 직격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출 탄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노린 계산된 한 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철강입니다. 철강의 품목관세는 그대로 50%가 유지됩니다. 쇳값이 아니라 관세로 인해 물값밖에 못 받게 되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주력 수출 산업 품목은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반도체, 조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이번에 대미 협상 성과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강제자금 이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선불현금카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선불로 미국에 갖다 바치는 돈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죠. 발표 내용을 옮겨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한국이 돈을 먼저 미국에 준다. 둘째, 그 돈으로 하는 투자도 미국 소유, 미국 통제다. 셋째, 투자할 것도 트럼프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즉, 우린 돈만 내고 지분도 없고 경영권도 없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냥 퍼준 거죠. 게다가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우리 돈 487조를 내고 이익은 미국이 다 가져갑니다. 정말 재주는 한국인 없고 돈은 미국이 챙겨간다는 속담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 자금 다 모아야 1,000억 달러 남짓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2,500억 달러는 결국 국가 외환 보유액을 쓰거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율 급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식시장 폭락, 한국 경제 전체가 이빨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두고 대통령실은 성과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충격이고 산업과 경제에는 재앙입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돈 뜯기는 강제 계약입니까? 이건 성과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에 폭탄을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관세 협상의 더 큰 문제는 외교 전략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숫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 정청래 박찬대는 당당하게 중국 전승절 참석을 이야기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안 가면서 왜 중공군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는 가야 합니까? 이런 발언 나오는 순간 우리 협상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민노총과 촛불행동 같은 좌파단체들은 뭘 했습니까? 뉴욕 거리에서 주한미군 철수, 양키 고홈을 외쳤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홍 촛불행동 대표는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한국을 넣는 것이라고까지 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게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반미 감정 쇼가 국익을 해치고 관세 협상력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민노총과 촛불 행동을 자제시켜도 모자랄 판에 정청래 박창대는 앞다퉈 전승절 참석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밉니다. 협상 끝나고 이런 짓 하면 입이 삐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중체대한 시기에 떠들어서 결국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기분만 더럽게 해서 손해봤죠. 삼수로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관세협상 실패의 책임, 반미 친중 행보를 부추긴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민노총 촛불 행동을 만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단체 교섭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만 해도 하청 80곳,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만 해도 하청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150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과 교섭만 하다 보면 기업 활동은 1년 내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이 해외 투자입니다. 국내 노조가 반대하면 해외 투자도 파업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경청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HD현대, LS 임원들까지 그 자리에 나와 경영권이 무너진다며 간곡히 직접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폭탄, 3,500억 달러 묻지마 대미 투자,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삼중고가 겹치면 한국 산업의 근간은 흔들리고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 공동화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삼수로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약속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반미 감정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협상과 한국 산업을 지킬 실질적 대책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산업 공동화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삼수로고였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